자, 지난 시간 제주도라 원가를 보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마시면서 집에 가시다가 내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10년 안 됐겠네. 그럼 뭐죠? 복지원가입니다. 야, 저 건물은 너무 오래됐어. 그럼 뭐지? 대시원가다. 예. 보면서 늘 이렇게 연결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교재 거래 3번입니다. 가장 출제가 잘 되고는 감가수정 앞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예. 여기서 집중 출제가 돼요. 건물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항상 노후화되는 만큼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요, 자, 크게 세 가지죠. 의, 종류, 구하는 방법.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것을 총괄해가지고요, 박스에다가 지문 여러 개 섞어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잘 나오거든요. 종합 문제가 잘 나와요. 그러면 의에서는 뭘 공부할까? 의에서는요. 자, 의는 이제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제목이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 감가상각입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이 있고요. 감정평가에서 공부하는 감가수정입니다. 이 양자가 다르거든요. 이 다른 점들이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꼭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 3번 보니까 감가 요인의 종류가요. 맨 밑에 표를 보시면요. 세 개가 보이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해서 물, 기, 경 세 가지죠. 그래서 감가 요인 종류가요. 자, 먼저 물리적 감가. 다음에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 얘가 가장 복잡하고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내용 연수에 의한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A번 정액법, 한 장 넘겨서요. B번 정률법, C번 상환기금법, 그리고 D번 내려가세요. 관찰감가법입니다. 자, 옮겨서 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연수법이 있고요. 다음에 관찰감가법이 있어요. 다시 내용연수법은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액법. 다음에 정률법. 다음에 상환기금법인데요. 그냥 상환법 쓸게요. 상환기금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세 가지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감가수정은 지금 칠판 적은 논점이 있죠. 얘를 충분히 아셔야 되고요. 참고로 한 개 더 추가하면요. 분해법이 있어요. 분해법은요. 미국에서 도입이 된 거예요. 미국식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고요. 미국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주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봐요. 하나씩. 자, 먼저 의부터 봅니다. 의를 보게 되면 표를 보시면서 회계상 감가상각과 평가상 감가수정의 차이점인데요. 항목이 많잖아요. 얘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자, 비용 배분 작업이다. 비용 동그라미. 어느 회사가 감가상각비 하게 되면 작년 1년 동안에 그 회사의 비용 항목입니다. 비용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첫 줄 끝에 보시면요. 복선 가격을 적정화시킨다. 복선 가격 동그라미. 가격 구하는 겁니다.
집 한번 볼까요? 자,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 빼니까 뭐가 나왔지? 복성 가격 나왔잖아요. 가격 구하기위해서 감가수정을 한다라고 불러요. 목적이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회계는 비용 구하는데 감가수정은 바로 가격 구하기 위해서 감가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기초 꼭 알아야 됩니다.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기초원가는요, 밑줄에서 취득원가 밑줄 아주 잘 나와요. 오른쪽 평가에서 감가수정은요, 제조달 원가 밑줄. 그러면 취득원가와 제조원가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취득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과거 원가예요. 과거. 다시 오른쪽 제조원가는요, 화살표 적어줍니다. 현재를 말이요. 이 차이는 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이해하자. 자, 요 그림 봅니다. 2년 전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어느 회사가 이 건물을 2년 전에 이때 샀어요. 취득했어요. 얘가 뭐죠? 취득원가입니다. 얼마 주고 샀죠? 10억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2년 전 10억 주고 취득했다. 취득원가 10억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10억 샀는데요. 5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5억. 10년 지났어요. 취득원가 얼마? 15억. 그러니까 이때 샀으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언제나 이 원가는 과거가 돼버리지. 과거 원가. 항상 취득원가는요, 장부가격입니다. 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과거가 되잖아요. 10억입니다. 그러나 10억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적 건물가격 구하자면요. 얘는요. 지금 똑같이 전다면 12억 들어가잖아요. 얘가 뭐지? 제로원가. 언제? 현재. 따라서 취득원가는 뭐지? 과거원가 10억을 말하고요. 저걸 항상 현재로 고치자 12억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따라서 얘는 취득원가, 얘는 제로원가. 과거와 현재 차이점입니다. 두 칸 내려가죠. 한 칸 내려가서 내용연수. 내용연수는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밑줄 하세요. 법정 경관연수 밑줄. 즉 과거를 중시합니다. 과거 원가예요. 과거 원가. 그러나 감가서정은요. 밑줄 하세요. 경제적 잔존연수를 밑줄 하시고 경제적 잔존연수를 중시합니다. 실판 볼까요? 자, 나왔잖아요. 항상 감정평가는요. 경제적 잔존연수, 장래가 중요하고 앞으로 남은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게 가격이 되니까요. 따라서 경제적 잔존연수를 중시합니다. 두 칸 내려가요. 관찰감각법. 자, 제목 그대로 보셔야 돼요. 관찰감각법은 직접 눈으로 관찰한대요. 관찰법인데요. 회계상 감가상각은요. 관찰감각법이 밑줄 하세요. 인정되지 않은 밑줄. 평가상 감가수정은요. 관찰감각법이 인정된다. 인정된 밑줄. 자, 이 차이가 뭐냐. 자, 그러면 다시 그림 보세요. 취득원가 10억입니다. 지금 짓게 되면 현재 재론가는 12억입니다. 만약 두 개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요. 어느 지역에 있는데. 자, 이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가 들었었어요.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그러면 회계상 취득원가는요. 얘가 생겼다. 나쁘잖아요. 취득원가 얼마? 그대로 10억입니다. 얘는 불변. 언제나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좋건 나쁘건 언제나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관찰했잖아요. 이렇게 관찰하니까 교도소가 생겼대요. 생겨도 이를 반영한다 한다? 안 한대 말입니다. 관찰이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나 10억이니까요. 부동산은요. 이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 자 현재 재론가가 10억인데요. 그러면 만약 전철 여기 들어서면요. 이 건물은요. 20억 넘어갑니다. 확 올라가잖아요. 교도소가 생기면 값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얘는요. 외부 환경을 반드시
관찰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관찰법은 절대 필요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굉장히 환경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찰해야 됩니다. 요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감가 요인입니다. 감가 요인은요, 요 세 가지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세 가지인데요. 그러면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물리적 감가는 바로 내부적 감가가 되고 내부. 기능적 감가는 또 내부적 감가다.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 외부적 감가예요. 이것부터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두 가지가 건물 자체 내부를 말해요. 내부적으로 물리적 감가가 있죠. 또 기능적 감가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물리적 감가가 있어요. 기능적 감가가 있어요. 외부 환경이 있죠. 환경이 좋다 나쁘다. 얘가 바로 경제적 감가가 됩니다. 그러면 회계는요, 외부 환경은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나 1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따져요. 물리적, 기능적 감가 두 가지만. 따라서 물리적, 기능적 밑줄 이것만 인정합니다. 반면에 감가 수정은요, 내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환경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 감가는요, 직접 눈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좋은지 나쁜지. 따라서 감가 수정은요, 단어 세 개 있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모두 필요합니다. 요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요 차이점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러주세요. 회계는요, 취득 원가입니까? 재조달 원가입니까? 예, 취득 원가. 감정평가는 무슨 원가? 재조달 원가입니다. 이거를 뻑하면 바꿔서 뭐래요?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다시. 회계에서는요, 관찰 감가법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한다? 안 한다. 평가에서는 관찰 감가법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도 잘 바꿔서 뭐래요? 특히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빈출입니다. 그래서 항목은 되게 많은데 얘만 확실하면요, 이걸로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특히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번 내려가요. 감가요인입니다. 감가요인은 맨 밑에 표를 보니까 세 가지 있죠. 물기경 세 가지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아주 노후화되었어요. 한마디로 얘가 30년 된 오래된 주택입니다. 노후화되었다. 가치가 정가돼요, 감가돼요? 감가되겠죠. 노후화되었다.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노후화된다. 물리적 상태를 말해요. 얘가 바로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자, 주택이 노후화되었다. 물리적으로 노후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택은요, 안에 보니까 보일러를 아직까지 연탄 보일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뭐죠?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뭐가 되지? 기능적 감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 얘가 바로 기능적 감가예요. 둘 다 무슨 문제? 주택 자체 내부적인 문제를 말해요. 내부적 감가입니다. 다음에 주택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아주 큰 가스 충전소가 생겼대. 주택값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왜? 위험시설이니까. 얘가 뭐죠? 환경이 나쁘단 말입니다. 얘가 바로 경제감가입니다. 항상 감가하게 되면요, 오래되었다, 기능이 떨어진다, 환경이 나쁘다. 세 가지 반드시 감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세 가지 모두.
이걸 모두 합하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 이게 될 거예요. 물리적 강가와 기능적 강가는 합해서 뭐 내부적 요인, 내부 동그라미, 내부가 되고요. 경제적 강가는 외부 환경이죠. 외부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감가 요인의 종류가 나요. 이 종류까지로 시험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는 항목 4개 있죠. 3개만 묶어주고요. 시간이 경과로 인하여 노후화된다. 물리적 감가가 되고요. 사용하니까 마모되거나 파손된다. 역시 물리적 감가고요. 각종 재해에 따른 우발적 손상.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항이죠. 포항은 잊을만 하면 또 지진이 생기고 건물에 금이 가고요. 모두가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예요. 두 번째, 기능적 감가는 뭘 떠올려? 연탄볼락. 기능이 떨어져요. 따라서 항목 3개 묶어주고요. 건물과 부지가 부족하다. 건물, 부지, 부족하면 한 단어로는요. 건부감가. 건부감가. 그래서 건부감가는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뭐가 맞지가 않죠. 이게 바로 기능적 감가예요. 설계의 불량, 형의 구식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능률이 저하된대요. 이 3가지가 모두가 기능적 감가가 됩니다.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환경이 나빠요. 교도소 또는 가스, 충전소 떠올리시고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생기니까 동네가 나빠지겠죠. 인근지역이 쇠퇴합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시장성이 감퇴합니다. 또는 주위 환경과 부족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환경이 나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항목을 비교하시면서 이런 것도 구구절절 모두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표 맨 오른쪽에 보시면 하자. 하자 보니까요. 치유 가능, 불가능 있죠. 치유 가능은요. 쉬운 말로 고칠 수 있다를 말이에요. 고칠 수 있다. 치유 불가능은요. 고칠 수 없다를 말이에요. 고칠 수 있다, 없다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자 결국 뭐냐. 물리적 감가는 고칠 수 있다, 치유 가능. 고칠 수가 없다, 치유 불가능. 개념적 감가도 고칠 수 있다, 치유 가능. 고칠 수 없다, 치유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고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치유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항상 이렇게 건물 자체 내부적인 문제는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요. 외부 환경이잖아. 교도소가 생겼는데 주택은 고쳐본다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언제나 환경은 고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 자 예를 묻겠지. 경제적 감가도 치유 가능, 불가능하면 틀린 말입니다. 언제나 치유 불가능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탄볼라다. 얘가 무슨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감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고칠 수 없는 겁니까? 고칠 수 있죠. 뭐로 바꾸면 되겠지? 무슨 볼라? 예, 가스볼라죠. 예, 가스볼라. 예.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바로 치유 가능입니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8층인데요. 상가 건물인데 이 바닥과 천정이 높이가 너무 낮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고가 낮다. 아주 낮아요. 임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고칠 수 있다 없다? 이런 못 고치잖아요. 다시 싹 철거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지? 치유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들은요. 물리 상태가 고칠 수 있는 걸 따지니까 얘가 200만 원. 고칠 수 없는 거 따지니까 얘도 200만 원입니다. 기능적 감가,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바꿀 수 있잖아요. 바꾸는데 뭐 200만 원. 고칠 수 없는 거니까 300만 원입니다. 옆에 환경이 나빠요. 이것 때문에 가치가 500만 원 떨어지는데 이걸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 200, 200, 300, 500 다 합하니까 얼마가 돼요? 1,400이죠. 그래서 감가 총 금액은 1,400만 원이 바로 감가 총액입니다. 이렇게 감가액을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것은 평가사가 할 일이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감가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감가 요인을 고쳐서 있다 없다 얼마 그래서 치유 가능 불가능 이렇게 일일이 다 분해해서 금액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총 1,400이 나왔다. 무슨 법? 분해법입니다. 분해법. 방금 분해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분해법 한 번 더 볼까요? 분해법. 분해법은요. 3장을 넘기시면 돼요.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자, 뒤에 보면 분해법 나와있죠. 똑같은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인데 분해법은 여러분들은 의만 아시면 돼요. 왜? 출제가 몇 번 되고 있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분해법이란 A번 의만 봅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중간부터요. 밑줄 아세요. 대상, 분해선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을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구분해서 감가 총액, 감가 누계를 하는 방법 1,400 나왔잖아요. 이때 밑줄 아세요. 경제적 감가는 언제나 치유 불가능 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분해법 설명입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봅니다. 자, 이상으로 감가 요인 종류 3가지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감가수능 방법이 사실은요, 얘가 우리 시험은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무슨 문제? 계산 문제. 자, 책에는요,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내용 연습 중에서 특히 3가지죠.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우리 시험은요, 정액법 계산 문제 알아야 됩니다. 정률법 계산 문제 알아야 됩니다. 이 2가지는요,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상기에 보면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아, 감가수능 방법은 요거 2개만큼은 항상 공식을 암기하고요. 계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 장 넘겨서 512페이지 볼까요? 512페이지 보시니까 동그라미 4번 맨 밑에 보시면요. 감가수능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기업법, 내용연습법이 있고 다음에 관탈 감가법입니다. 도대체 크게 보니까 얘랑 얘는 차이가 뭘까? 내용연습법은요. 내용연습가 뭐라고 했죠? 삼각자산의 나이, 수명입니다. 예. 어떤 건물의 수명이 50년 선대, 수명. 이게 세면요. 이 방법은요. 항상 공식이 있어요. 공식. 전부 다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연습가 있으면요. 이대로 주어진 숫자만 딱딱 넣어주면요. 감가 금액이 탁탁 나옵니다. 공식이 되면 안 돼요. 관찰가 보면요. 직접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잖아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교도소가 생겼대, 가스 충수 생겼대, 눈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일정한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다. 공식이 없이 감정평가사에 풍부한 경험이 있죠. 경험이나 전문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공식이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공식이 있는 이 방법이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연습법은 크게 3가지인데요. 정액법과 정률법과 상계법 3가지를 지금부터 비교 정리합니다. 특히 요거 2가지 있죠. 정액법과 정률법 이 2가지가 특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글씨만 다르죠. 정액법이 있고요. 정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감가만 넣자.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면 정액법입니다.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정률법입니다. 감가액이 일정하다 정액법, 감가율이 일정하다 정률법.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2가지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참고로 정액법만 나왔다면 무조건 건물을 넣어줘요. 건물.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은 무슨 법? 정액법입니다. 건물. 건물이 아니고요. 기계.
기계는 대부분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감가할 적에 대부분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시키고 정률법은 기계는 모두가 정률법으로 감가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환기금법은요. 회사마다 거의 안 써요. 실익이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환기금은 왜 안 쓰느냐. 이건 나중에 따지고 보면요. 세금을 가장 많이 내거든요. 세금이 가장 많아지는 방법이 바로 상기금법인데요. 어느 회사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하지. 그래서 얘는 거의 안 씁니다. 하나씩 비교합니다. 그럼 교재 A번 정액법입니다. 자, 정액법 하니까 건물입니까? 기계입니까? 건물. 이제 모든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액법은 건물이잖아요. 건물. 건물 하니까 나왔지. 앞에서 이렇게 건물 나왔잖아요. 건물. 얘가 무슨 법? 정액법입니다. 그럼 보세요. 2억짜리 건물이 얼마? 20년. 그러면 철거되고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마다 감가가 얼마씩 되지? 1000. 일정한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1000 똑같잖아요. 얘가 정액법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은요. 이렇게 되겠네요.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 해도 1000만 원. 금액이 똑같잖아요. 일정한 금액입니다. 감가액이 일정합니다.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 해도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얼마까지? 20년 동안. 그러면 전부 다 감가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균등상각법입니다. 금액이 똑같아 뭐지? 얘가 직선해서 직선법입니다. 금액이 똑같으니까 균등상각법 또는 직선법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의의가 돼요. 의의. 그럼 이제 정액법 보세요. 정액법. 첫 절, 정액법이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액,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된다. 매년 천 감가되었잖아요. 따라서 이를 네 번째 줄 보시면 직선법 또는 균등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의의는 설명을 드렸고요. 나번 산식,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잠시 보류하고요. 영원히 보류할까요? 잠시 보류할까요? 잠시 보류해야 됩니다. 왜? 시험에 4번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가. 예. 잠시 보류. 예. 자, 답은 먼저 봐요. 잠시 보류하고. 답은 특징. 특징은요, 건물 동그라미. 건물은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 계산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시판 봐요. 매년 천 얼마나 간단합니까? 용이하잖아요. 다음에 밑줄입니다. 실제 감가와 불일치한다는 단점이 있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시 시판 봅니다. 2억짜리 건물의 금액이 똑같잖아요. 천 똑같은 금액이니까 아주 이야기가 쉬워요. 어떻게 건물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새 건물이면요. 깔끔하기 때문에 감가가 적어요. 새 건물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면요. 이때부터는 노후화되는 만큼 감가금이 커지게 되거든요. 새 건물이면 적고 노후화되면 많아지는데 어떻게 매년 천 가다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요. 처음에는 감가가 적어지고 노후화되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와 불일치한다는 단점이 지적이 돼요. 매년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합은 올라가요. 산시. 공식이 세 줄로 합니다. 매년 감가액, 감가 누계, 복선 가격. 일단 보는 순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 시험에서 나오니까 시험 나오는 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드릴게요. 첫 번째, 매년 감가액 X 보지 마세요. 두 번째, 감가 누계 X 보지 마세요. 그러나 세 번째, 복선 가격은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출제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공식 모두 밑줄 하세요. PN 이꼴 긴 공식이 있죠. 그대로 쭉 밑줄 하시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당장 오늘부터 이거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디가 따라오느냐? 아, 공식이 되게 기네.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긴데 다만 미지수 C가 있죠. 라지 R이 있죠. 라지 N이 있고요. 스몰 N이 있어요. C, R, N, N. 그래서 공식 암기 않더라도 정액법 하니까 CRNN이 있더라. CRNN. 이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CRNN 나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시 C가 나왔잖아요. 예? 제대로 원가입니다. 총원가. 다음에 라지 N 나왔잖아요. 전내용 연수. 또 스몰 n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리 복선 다 깔아놨습니다. 뭐만 공부하자. 라지 R이 뭐냐? 이것만 아시면 돼요. 라지 R. 라지 R은요. 해석하면 잔가율입니다. CRNN. 자, C가 뭐라고 했죠? 제대로 본 겁니다. 다시 라지 N은 뭐죠? 전내용 연수. 그러면 전내용 연수 먼저 하시죠. 다시 라지 N 이꼴 스몰 n 플러스 n 다시가 돼요. 연습합니다. 어떤 건물이 10년 지났대요. 앞으로 남은 게 40년 남았습니다. 몇 년? 예, 50년. 50년은요, 얘를 안 줘요. 안 주고 이게 10년, 이게 40년이 되자. 이렇게 주면서 50을 구해봐라. 이거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복선 다 깔아놨잖아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다음에 스몰 n은 뭡니까? 경관연수. 이제 나머지 한 가지가 라지 R은요. 얘가 처음 보는 장가율. 장가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내용연수 만료시 장가율입니다. 내용연수 만료시 장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만 시면 안 나오니까요. 네. 정확한 말은 이렇게 부르는데 얘가 뭐냐? 다시 그림 봐요. 2억짜리 건물이 얼마 선다? 20년. 내용연수가 만료가 되면 뭐합니까? 철거한다고 그러죠. 철거. 철거하면 건지는 가격이 있잖아. 무슨 가격? 잔재 가격. 없다니까 제로잖아요. 맞냐? 2억짜리 건물이 철거하니까 제로가 아니고요. 2천만 원 건진대요. 건진 가격이 2천만 원 잔재 가격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 건지죠? 10%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연수 만료 시 이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하죠. 따라서 잔재 가격을 비율로 표시하자 해서 뭐 잔가율 나왔죠? 잔가율입니다. 잔가율. 방금 연습했잖아요. 2억짜리가 철거하니까 잔재 가격이 2천만 원 남더라. 잔가율 몇 프로? 10%. 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금액이 제로다. 없다. 잔가율 얼마? 0.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잔가율은요. 자료가 준다는 게 0을 주든지 10%밖에 안 준다.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나온 문제가 0 아니면 10%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산 문제가 얘는요. 이거 아니면 이것만 줘요. 그럼 다 단어를 이해했습니다. C, R, N, N. 그래서 이제부터 자꾸 C, R, N, N만 연습하는 겁니다. C, R, N, N. 그래서 항상 정액법 계산문이 나왔다면 이게 오늘 이 공부가요. 끝까지 지금은요.
이런 문제가 기초가 아니고 심학습이에요. 되게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요 5월달, 6월달에 설명하는데 다 따라오지도 못해요. 전부 다 포기하는 문제. 여러분들은 CRNM 알면 다 풀리니까요. 정의법은요. 자,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 했다? C, R, N, M. 이것만 찾으면 돼요.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2억짜리 건물이 5년 전이니까 감가 5천만 원 맞잖아요. 빼니까 현재 복상이 얼마 나왔다? 1억 5천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쉽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요거를 공식 대입하자. 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제도론가 얼마? 2억. 여러분 찾으세요. 장가율 얼마? 0. 전냉요수 몇 년? 예, 20년. 경과요수 몇 년? 5년. 요거 대입하니까 5년째 1억 5천 나왔잖아요. 공식 대입합니다. 복선거에 5년째까지 구하죠. 저런 거 얼마입니까? 2억.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장가가 얼마? 제로. 전내연수가 몇 년? 20년. 경과연수가 몇 년? 5년. 끝. CRNN.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괄호는요. 소괄호부터 먼저 푸는 거 아시죠? 그럼 0이면요. 얘는 계산 하나만 와. 예. 생략할 수 있잖아요. 20분의 5가 뭡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3이 남잖아. 4분의 3이 남잖아요. 다른 말로 0.75가 돼요. 그러면 2억에 4분의 3, 0.7하게 되면 그대로 뭐 1억 5천 나옵니다. 1억 5천. 나와요. 다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수업 들으면서도 이 계산 문제 알고 보니까 CRNM을 찾으면 여러분도 가면 평가사 되는 거예요.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 우리 건물은 복종가입니까? 대치원가입니까? 최근 건물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10년 미만은 다 최근 건물 아시겠어요? 최근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지? 복종가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 건물의 이 건축비 모든 원가 얼마쯤 잡을까요? 그러면 자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100억 하나만 찍어주세요. 몇 억? 예, 50억. 자, 현재 이 건물을 똑같이 짓게 되면 건축비가 50억 들어간대요. 모든 비용이. 총원가. 다음에 이 건물 철거하면요. 건지는 가격이 있지. 분명히 철거 넣는 건닝이 있잖아요. 그거 10% 잡을게요. 10% 잡을게요. 0.1. 10% 건진다. 자, 수명요. 이 건물의 수명을 40년 잡을까요? 50년 잡을까요? 알아서 불러주세요. 50년 좋습니다. 자, 현재 이 건물은요. 5년 썼다, 10년 썼다. 둘 중에 하나 뭐? 몇 년? 10년 좋아요. 끝. 그럼 이 건물 딱 보자마자 이 건물 총원가 50억이야. 철거하면 10% 건지겠네. 수명 얼마? 50년. 현재 몇 년 지났다? 10년 지났다. 그럼 여러분 평가서 되었잖아요. 벌써. 계산합니다. 10년째 가격. 저런 거 얼마? 50억.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장가를 몇 프로? 10%니까 0.1. 몇 년? 50년. 몇 년? 10년. 그럼 봅니다. 여기까지가 얼마 돼요? 0.9. 5분의 1이죠. 얘는 뭐죠? 0.2. 그러면 요 곱하니까 0.9218. 맞죠?
그럼 1에서 요거 빼주면 돼요. 다 빼주니까 0. 얼마? 82가 돼요. 그러면 55 곱하기 0.8이 하면 되지. 5, 8에 40, 5, 20, 41은 나옵니다. 그래서 C, R, N, N만 구하면요. 모든 건물 가격이 그냥 딱딱 떨어집니다. 딱딱. 여러분들 이제 정해법 하게 되면 절대 어려울 것 없다. 항상 자료가요. C, R, N은 그대로 주니까요. 주니까. 지금 자꾸 반복해요. C, R, N이 뭔지. 오늘부터 공식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C, R, N만 찾다 보면요. 한 2달 지나가 봐요. 공식 그냥 암기가 돼버려. 자꾸 반복 풀게 되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봅니다. 박스 예제 있죠. 언제 나왔습니까? 14회 때. 오늘 프린트 문제 있죠. 프린트 문제 8번 문제예요. 8번이 맞습니까? 5번입니까? 5번 문제하고 지금 교재 문제하고 보세요. 똑같잖아요. 프린트 보나 교재 보나 똑같습니다. 지금 연습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딱 나오는 순간에 뭘 찾아? C, R, N, M만 찾으면 돼요. 지금부터 이거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준공후 10년 경과되었다. 경과연수 몇 년? 10년. 찾으면 돼요. 이어서 건평이 400제곱미터의 주택이 있는데요. 가격은 현재 제곱미터당 제도원가는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총원가는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400제곱미터인데 곱하기 단가가 얼마? 100만 원이죠. 그럼 총원가 얼마? 4억입니다. 이렇게 총원가 구하잖아요. 이어서 경제적 잔존 연수가 40년이다. 그럼 뭘까요? 여기서 이거 아시죠? 요거 이꼴 스몰 n 플러스 n 다시 아시죠? 10년 지났잖아요. 잔존 연수가 40년 남았잖아요. 그럼 얘가 몇 년? 50년. 되시겠죠? 따라서 항상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10년 지났다. 잔존 연수가 40년 남았다니까 얘를 안 줘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50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단가는 틀림없이 0 아니면 10%겠네. 그럼 단가를 봐요. 0입니까? 10%입니까? 0이잖아요. 0이면 계산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0이면 생략 가능하잖아요. 쉬운 겁니다. 0은 쉬운 거예요. 10%라면요. 조금 복잡해져. 0 났다 하면 문제 쉽게 나온 거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기하려면 다 풀었잖아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0년째 가격. 이꼴 불러줘요. 제도론가 몇억? 4억. 1 마이너스 1 장가율은 제로. 몇 분의 몇? 50분의 10.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0은 쉽다. 왜? 생략 가능하잖아요.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5분의 얼마입니까? 0.2. 그러면 1에서 0.2 빼니까 얼마 되죠? 0.8. 암산 안 돼요. 얼마? 4, 8이 32, 얼마? 3억 2천만 원. 정답 3억 2천. 정답 3번요. 그래서 결국 공부는요, 반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술과정이니까 제가 3번 반복시켰는데, 그러니까 요거 풀었지, 우리 건물 풀었고요. 또 지금 문제 딱 푸니까요. 그대로 C, R, N, M만 찾으니까 기가 막히게 답이 딱 떨어지구나.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거든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액법 하게 되면 무조건 뭐죠? C, R, N, N 이렇게만 푸시면 돼요. C, R, N, N.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은요. 여러분들이 3번 반복시켜드렸고 반복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문제 나왔다. C, R, N, M만 찾으면요. 무조건 답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계산 문제 한 곱에 넘겼습니다. B번 정률법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